2026년 1월 반도체 업계의 핵폭탄과 같은 소식이 투하되며 영원할 것 같았던 TSMC와 AMD의 동맹에 거대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엔비디아, 인텔과 함께 전 세계 PC와 서버 시장을 지배하는 반도체의 거물 AMD가 10년 넘게 공들인 파트너를 과감히 버린 것입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5년 전 발열 이슈로 삼성에게 등을 돌렸던 퀄컴마저 삼성 파운드리로의 복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는 수요 미달과 천문학적인 적자에 시달리며 업계의 조롱거리에 가까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패배자로 불리던 삼성이 어떻게 단 1년 만에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구원투수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삼성전자의 거대한 반전 드라마, 그 서막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2026년 1월의 어느 날, AMD가 수년간 이어온 TSMC와의 독점 계약을 깨고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는 소식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 파운드리가 지난 수년간 매년 조 단위 적자를 기록하며 삼성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렸기에 이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발표한 2025년 4분기 잠정 실적은 세간의 모든 의심을 비웃듯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었습니다. 매출 93조 원에 영업이익 20조 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한국 기업 역사상 분기 영업이익 20조 시대를 다시 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만년 적자의 주범이었던 파운드리 부문의 손실이 급격히 줄어들며 흑자 전환에 확실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AMD뿐만 아니라 퀄컴마저 5년 만에 삼성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시장은 삼성 파운드리의 변화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삼성 파운드리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절대 강자 TSMC는 소중한 고객사들을 허무하게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파운드리 독립사업부를 출범시켰던 7년 전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운드리란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사업으로 패션 업계의 OEM 생산과 비슷합니다. 당시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라는 자신감을 무기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은 이미 TSMC가 60% 이상의 점유율로 지배하는 독주 체제였고 삼성의 점유율은 15%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은 포기하지 않고 매년 2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화성과 평택에 거대한 공장을 짓고 인재를 모았습니다. 오직 TSMC를 따라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렸지만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형 고객사들은 여전히 TSMC만을 고집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웨이퍼 한 장에서 나오는 합격품의 비율인 수율이었는데 당시 삼성은 생산 효율성에서 경쟁사에 크게 밀렸습니다. 2021년 퀄컴이 발열 문제로 삼성을 떠나 TSMC로 향했던 사건은 삼성 파운드리에게 뼈아픈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이후 삼성 파운드리는 2024년까지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반도체 패권을 탈환할 비밀병기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트랜지스터라는 아주 작은 스위치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정보를 처리하는데 이 스위치가 정교할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기존 방식은 평면 위에 회로를 나열하는 2차원 구조였기에 공간을 줄이고 성능을 높이는 데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GAA 기술은 전류의 흐름을 사방에서 감싸는 입체적 설계로 단층 건물을 고층 아파트로 올리는 혁신과 같았습니다. 삼성은 이 GAA 기술만이 독주하는 TSMC를 넘어설 유일한 사다리임을 확신하고 회사의 모든 사활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가시밭길이었고 초기에는 불량률이 너무 높아 공장을 돌릴수록 천문학적인 적자만 쌓여가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절반 이상이 불량 판정을 받아 폐기해야 할 정도로 기술적 장벽은 상상을 초월하게 높았습니다. 미세한 오차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이 과정은 10층짜리 케이크의 각 층을 나노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맞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층이라도 삐끗하거나 무너지면 전체 케이크를 버려야 하는 예민하고 고난도인 작업에 엔지니어들은 피를 말렸습니다.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실험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고 작은 변수 하나까지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단 3도만 낮추면 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겨우 3도라는 아주 작은 온도 차이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발견으로 수율이 급격히 상승하며 생산 비용은 줄어들었고
품질은 경쟁사 TSMC와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장비 업체 ASML의 최첨단 식각 장비가 도입되면서 나노 단위의 회로를 정밀하게 깎아냈습니다. 한 대에 2천억 원이 넘는 이 장비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까지 오차 없이 제어하는 신의 능력을 갖췄습니다. 덕분에 마의 구간이라 불리던 불량률 10%의 벽이 깨지며 삼성은 안정적인 대량 생산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삼성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전 세계 어느 기업보다 안정적으로 칩을 공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머리카락보다 5만 배나 얇은 미세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시작하자 삼성 파운드리를 바라보는 글로벌 기업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수율이 마침내 90%를 넘어서자 그동안 삼성의 기술력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선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삼성은 이 기세를 몰아 전담 영업팀을 꾸리고 TSMC의 비싼 가격과 기약 없는 납기에 지쳐가던 기업들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AMD와 퀄컴, 브로드컴 같은 거물급 고객사들에게 삼성의 안정화된 GAA 기술력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하며 설득했습니다. 무엇보다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칩 생산 파트너로 삼성을 전격 선택했다는 소식은 시장에 거대한 신뢰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자율주행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에 그 어떤 분야보다 칩의 품질과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입니다. 테슬라의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공인받은 셈입니다. 7년이라는 긴 인고의 시간 동안 매년 수조 원의 적자를 견디며 기술에 집착했던 삼성의 뚝심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영원한 2등 추격자에서 벗어나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강력한 지배자로 거듭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클린룸에서 흘린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았고 기술의 삼성이라는 잃어버린 명성을 되찾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삼성의 이나노 기술력을 비웃거나 의심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경쟁사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절대 강자였던 TSMC는 삼성의 무서운 추격 속도에 당황하며 급하게 방어적인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기술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삼성은 GAA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승기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바야흐로 삼성 파운드리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성이 기술적 돌파구를 찾아 비상하는 동안 반도체 업계의 절대 군주 TSMC는 유례없는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인공지능 열풍으로 주문이 넘쳐나는 호황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생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과부하가 걸린 상태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TSMC 공장 앞에 줄을 섰고 대만 본사의 생산 라인은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무리 공장을 빨리 돌려도 전 세계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인공지능 칩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TSMC가 선택한 전략은 오만하게도 가격 인상이었는데 수요가 넘치자 배짱 장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2024년 말 TSMC는 웨이퍼 한 장당 가격을 무려 3만 달러로 책정했는데 이는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이 얇은 원판 하나에 담겨있는 셈이니 고객사들의 비용 부담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은 시작에 불과했고 2025년 초 TSMC는 이나노 공정 가격을 3만 5천 달러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가격이 50% 가까이 뛴 셈인데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에 고객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최대 고객인 애플은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타격이 적었지만 AMD나 퀄컴 같은 다른 기업들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TSMC의 2순위 고객으로 밀려나 비싼 가격을 내면서도 제때 물건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생산 지연 문제가 발생하며 주문 후 칩을 받기까지의 대기 시간이 3개월에서 8개월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좁은 병목에서 내용물이 막히는 것과 같은 병목 현상으로 생산 라인이 폭주하는 주문을 소화하지 못한 탓입니다. 신제품 출시 타이밍이 생명인 반도체 시장에서 8개월이라는 긴 기다림은 기업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쟁사보다 늦게 제품을 내놓으면 그동안 쌓아온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가치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AMD와 퀄컴의 경영진은 TSMC의 고압적인 태도와 기약 없는 대기 시간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TSMC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만 최우선으로 처리하며 자신들을 소홀히 대한다는 확신이 그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삼성은 웨이퍼 장당 가격을 $20,000 수준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TSMC보다 40% 이상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만약 10만 장을 주문한다면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절하기 힘든 엄청난 조건이었죠. 더 매력적인 제안은 납기 기간이었는데 삼성은 화성 공장의 여유 라인을 가동해 2달 안에 양산을 약속했습니다. TSMC에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했던 물량을 삼성은 단 2달 만에 공급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시간과 비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삼성의 제안에 고객사들의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테슬라와의 협력을 통해 이나노 공정의 안정성을 이미 입증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신뢰를 주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TSMC의 독점 체제에 삼성이라는 강력한 대안이 등장하며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계의 거물들은 조용히 짐을 싸서 대만 신주가 아닌 한국의 수원과 평택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TSMC의 오만함과 생산 한계가 불러온 이 거대한 이동은 반도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AMD와 퀄컴의 이탈로 다급해진 쪽은 TSMC였지만 시장의 지각 변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네트워크 칩의 제왕 브로드컴까지 움직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통신 장비의 핵심 칩을 설계하는 브로드컴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냉혹한 협상가로 유명한 브로드컴의 CEO 혹타는 TSMC의 긴 대기 시간을 참지 못하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삼성은 화성 S3 라인의 즉시 가동을 보장하며 TSMC에서 6개월 걸릴 물량을 단 4주 만에 해결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 브로드컴까지 삼성의 손을 잡자 위기감을 느낀 TSMC는 부랴부랴 가격을 10% 인하하겠다며 고객사 회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고객사들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삼성의 가격은 여전히 TSMC보다 훨씬 매력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삼성은 로직 칩 생산부터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 그리고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 않는 TSMC는 흉내낼 수 없는 삼성만의 강점으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솔루션입니다. 상황이 역전되자 TSMC의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마저 삼성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며 업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대만에만 생산을 의존하는 것은 엔비디아에게도 큰 위험 부담이었기에 삼성은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에서는 삼성의 야심작 갤럭시 S26이 공개되며 또 한 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가장 큰 화제는 삼성의 자체 모바일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2600의 화려한 귀환이었는데 그 성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실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경쟁사인 퀄컴의 최신 칩과 대등하거나 멀티코어 성능에서는 오히려 앞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발열을 완벽하게 잡아내어 고사양 게임을 장시간 구동해도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력 소모량 또한 전작 대비 25% 이상 개선되어 배터리 지속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는 삼성이 이나노 공정의 양산 안정성을 자사 제품인 갤럭시를 통해 전 세계에 가장 확실하게 공표한 셈이 되었습니다. 외부 고객사들은 삼성의 자체 칩이 완벽하게 구동되는 것을 목격하고 기술에 대한 마지막 의구심까지 완전히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공의 파도는 모바일을 넘어 자동차 반도체 시장으로까지 거세게 몰아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테슬라와 맺은 24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은 보수적인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거물들을 움직이는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도요타의 경영진들이 줄지어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 스마트 팩토리의 위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영하 40도의 혹한과 영상 150도의 고열을 견뎌야 하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극한의 부품입니다. 삼성은 이나노 GAA 기술이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도 오작동 없이 완벽한 내구성을 발휘한다는 실험 데이터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결국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차세대 자율주행 칩 생산 계약을 연달아 체결하며 삼성 파운드리의 영토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제 고객사는 모바일을 넘어 서버, 전장 부품까지 다변화되었고 특정 산업의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사업 구조를 갖췄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하자 증권가에서는 미운 오리새끼였던 파운드리 사업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매년 수조 원의 적자를 내던 사업부가 이제는 분기마다 조단위 이익을 내며 그룹 전체의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꿈의 공정이라 불리는 일점, 4나노 개발과 생산 라인 증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TSMC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넘어 차세대 미세 공정 경쟁에서 기술적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겠다는 자신감입니다. 7년 전 파운드리 사업부를 독립시킬 때 쏟아졌던 비웃음은 사라졌고 뚝심 있는 투자가 만들어낸 드라마에 찬사가 쏟아집니다. 방진복 속에 감춰진 이름 없는 엔지니어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목격한 기적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1위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누적 적자 25조 원이라는 뼈아픈 기록은 이제 삼성의 저력을 증명하는 전설적인 훈장이 되어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매년 수십조 원의 이익을 창출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장벽 같았던 TSMC와의 격차는 눈에 띄게 좁혀졌고 경쟁자들은 이제 삼성의 거친 숨소리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생산 속도, 압도적인 기술 효율까지 삼성은 모든 면에서 경쟁사들을 압박하며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10년은 1.4나노라는 미지의 영역을 두고 벌어지는 더욱 치열하고 냉혹한 기술 전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7년의 긴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 삼성 파운드리의 태양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환하게 비추며 영원히 꺼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